8월 마지막 날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여름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영향을 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다가 이번엔 중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나요?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 이 비는 서해상에서 강하게 만들어진 이 비구름 전면에서 오전부터 약한 네. 빗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네. 6시 현재 서울 누적 강수량이 53mm고요.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지금 강남구는 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영종도는 72mm, 부천은 62mm로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이제 퇴근길 무렵쯤부터 네.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한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이어졌는데요. 네. 따라서 오후 3시에 서해 5도와 인천을 시작으로 4시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지역, 그리고 6시에는 충남과 조금 전 7시에는 강원 내륙, 그리고 네. 잠시 뒤인 8시에는 그 밖에 강원도 많은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충청권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 남부 지역 그리고 이 경기 북부, 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우주의보도 확대가 되고 또 호우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그칠까요? 이번 비는 9월 2일이죠. 네.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충남권은 내일 낮부터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부 지역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하겠지만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시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충남권은 모레 새벽부터 밤사이에 다시 비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는 이 시스템의 비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기압골과 저기압이 유입될 것으로 네. 좀 예상이 되고 정체 전선도 내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비 예보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름 장마 때보다 더 많이 또 자주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가을 장마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장마라고 하면은 네. 6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네, 여름 그때로 장마인데요. 생각하죠. 보통 이제 여름에 접어들게 되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머물고 있던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체 전선상에서 좀 오랫동안 거의 근 한 달 동안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현상이 네. 장맛비인데 이 2차 우기 혹은 가을 장마라고 하는 정체 전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를 덮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일본적으로 수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여름 장마처럼 형성이 돼서 나타나는 게 크게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초여름에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됐다가 북상해서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반도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장대비가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뭐 일단은 강한 비구름대가 어느 시간대에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가 가장 일단 중요하지만 네. 이런 강한 비구름대가 밤 시간이 됐을 때 더 강해지는 이 야행성 폭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낮에는 일사로 인해서 달궈진 그런 공기들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남쪽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어떤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커튼 역할로 방해를 하기는 하지만 네. 밤이 되면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동하는 기류의 현상이 좀 더뎌지기 때문에 네. 하층으로 들어오는 덥고 습한 공기와 그리고 상층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뚜렷하게 나는 이 공기의 대립들이 네.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밤에 발달하는 비구름이 더 강하게 이제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태풍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올해 첫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몇 개의 태풍이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뭐 태풍은 생성이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 태풍이라는 거를 생성 자체를 좀 예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기상청이 올해 여름철 기상 장기 전망을 통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태풍도 한 개에서 많게는 4개 정도 네. 평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태풍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9호 태풍 루픽과 12호 태풍 오마이스 2개의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었었다라고 하며 이제 앞으로 한 개에서 많게는 2개 정도의 태풍의 영향이 찾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여름보다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은 가을 태풍이기 때문에 더 셉니다. 네.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 길목을 만들어주는 기압 배치가 형성이 되고 또 가을 태풍이 바닷물의 수온이 육지는 가을이 찾아왔을지 몰라도 이 바다는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을 강하고 네.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다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9월에 발생하는 태풍 그리고 10월에 발생하는 이 가을 태풍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텐데 또 큰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앞으로 내리는 비는 비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장마철 한철에 내려야 될 비가 지난주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4나흘 만에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빗줄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주변 지역에 좀 취약해진 곳들은 네. 없는지 좀 시설물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빗줄기가 좀 강해졌을 때는 상습적인 침수 구간이라든지 네. 위험 지역에서는 뭐 차량이라든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미리미리 대피하는 것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예고가 됐을 때는 주변에 좀 날아갈 물건들 그리고 시설물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